대통령실 수석이 MBC 기자를 불러다 놓고 협박을 했다. 그것도 막 이걸 자세하게 얘기하면 100% 노딱이라서 자세하게 얘기할 수도 없는데 막 무기를 써서 어디를 어떻게 해버리겠다는 끔찍한 묘사를 곁들여서 기자를 협박했다. 어제부터 막 나오고 있는 뉴스입니다. MBC가 열심히 밀고 있는 뉴스예요. 이걸 직접 당했다는 MBC가 이 얘기를 앞장서서 떠들고 그리고 여러 극좌 성향 찌라시들이 받아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민주당은 그 수석을 경질하라, 해임하라, 사퇴하라 막 떠들어대는 중이고요.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 뉴스를 아직 못 보셨거나 또는 대통령실 공식 입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못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메이저 언론사들은 이 얘기를 안 다루고 있었거든요. 왜 메이저 언론사들이 이 놀랍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다루지 않았느냐? 용산이 압박한 거냐? 천만에요.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 다룰 만한 건덕지가 아니라서 안 다루고 있었던 거예요. 자초지종을 좀 설명드리자면 듣고 나면 여러분들도 엥? 하실 만한 내용입니다. 시민사회 수석실의 황상무 시민수석이 기자들과 식사 자리를 가졌어요. 대통령실 사람들이 기자들과 밥 먹는 건 흔한 일이죠. 황상무 수석은 KBS 기자, KBS 앵커 출신이라서 같이 있던 기자들도 대부분 예전부터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옛날 이야기들을 합니다. 김신조 청와대 습격 사건, 판문점 도끼 사건, 그러면서 일명 정보사 회칼 사건 이야기도 나온 거예요. 1988년에 한 언론사 사회부장이 집 앞에서 회칼을 든 괴한들에게 습격을 당합니다. 허벅지에 큰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군 정보사 소속의 현역 군인들이 군을 비판한 그 기자의 칼럼에 불만을 품고 테러 공격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상부의 명령을 받아서. 지금 같으면 상상도 잘 안 가는 황당한 일이죠. 황 수석이 정보사 출신이라고 하는데 내가 정보사 출신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러고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 자리에 여러 언론사의 기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이걸 협박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회사에서 부장님들이 90년대 자기 입사했을 때는 어땠다, 뭐 사우디에 가서 뭘 했다는 둥, 회장이 뭘 시켜서 고생을 했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냥 수십 년 기자 생활을 한 사람이 여러 옛날 이야기들을 하는 자리였던 거예요. 김신조 사건, 도끼 만행 이런 이야기들을.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언론도 그 자리에 있던 그 어떤 기자도 이 이야기로 기사를 쓰지 않은 겁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 직접 참석했었던 MBC 기자도 이걸 기사화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MBC 기자 본인조차 이걸 협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식사 자리에 참석했으니까 회사에 돌아오면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보고를 하겠죠. 그 대통령실 출입하는 MBC 기자도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쭉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다른 기자가 이걸 기사화하는 겁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은 정작 문제 제기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이 그걸 기사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언론에서는 야마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야마를 어떻게 잡느냐? 대통령실 수석이 MBC 기자한테 너 잘 들어, 너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네 허벅지를 회칼로 쑤실 거야. 이렇게 협박한 것처럼 야마를 잡고 기사를 만들어서 보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 추하지 않나요? 아무리 MBC라도 이건 너무 치졸하잖아요. 우리가 식사 자리에서, 회식 자리에서 하는 말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걸 전부 텍스트로 받아 써 봅시다. 너 나한테 죽는다. 쟤는 좀 맞아야 돼. 그러다가 자리 뺏겨 임마. 이런 얘기들이 쉽게 오가죠. 이 새끼 저 새끼 욕도 하고 과거 잘못 이야기도 하죠. 그런데 그걸 형법의 관점에서 틀을 이런 식으로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해 협박, 폭행 협박, 공갈, 모욕, 명예훼손, 각종 위계에 의한 범죄. 끝도 없겠죠. 농담 주고받는 화기애애한 식사 자리가 어느새 끔찍한 범죄의 현장으로 탈바꿈하는 거예요. 하물며 야, 너 내가 죽인다, 내가 널 해치겠다 또 아니고 여러 과거 이야기, 옛날 이야기들을 하다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 이 얘기를 했는데 누가 대체 그걸 협박으로 받아들입니까?
그걸 흉기로 해치겠다는 협박으로 받아들였다면 판문점 도끼 사건 얘기할 때는 도끼로 찍어버리겠다고 협박한 걸로는 안 들리던가요? 삼풍백화점 얘기를 했으면 너 내가 건물로 깔아버릴 거야 하고 협박한 겁니까? 6.25 얘기를 했으면 너 내가 전쟁의 참상을 겪게 할 거야 하고 협박한 걸로 들립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언론사들, 현장에 있었던 메이저 언론사 기자들이 아무도 그걸 기사화하지 않은 겁니다. 기사거리가 아니니까요. 그 자리에 있었던 MBC 기자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서 이걸 기사화를 안 했다니까? 전혀 다른 엉뚱한 사람이 한 거예요. 지금도 메이저 언론사들, 특히 그 자리에 직접 참석했던 언론사들 그 누구도 이 사건 자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겨레, 경향, 오마이 이런 데나 좀 땡땡거리고 일부 언론사가 2차 기사들, 민주당이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런 얘기들만 기사화하고 있다고요. 왜? 각 신문사 데스크에서 이미 판단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건 어거지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이 판국에도 MBC는 어떻게든 이걸 부풀려 보려고 이따위 기사나 내놓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도 부적절하다고 했다고.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맥락에서 이 답변을 한 거냐? 광주에 방문했다가 기자회견을 하는데 어떤 기자가 질문을 툭 던진 거예요. 대통령실 수석 회칼 테러 협박 어떻게 보시냐고. 그래서 한 위원장이 나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맥락을 모르겠다. 그런데 그런 발언이 있었다면 부적절한 것 같다. 고 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기사를 저 따위로 뽑는 겁니다. 한동훈도 이걸 부적절하다고 했다고. CBS 노컷뉴스, 원래 이런 기사들 내기로 유명한 곳이죠. 당시 테러 피해자였던 기자의 유족을 불러놓고 인터뷰를 해서 유족의 주장을 실었습니다. 그러나 어처구니 없는 것이 저렇게 기사를 쓰니까 마치 그 회칼 사건으로 저 피해자가 사망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뒤로도 계속 기자 생활을 하다가 김대중 정부에서 여러 공직을 거쳤고요. 2022년에 노환으로 별세하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상황에 대체 옛날 그 사건, 그 기자의 유족이 무슨 발언권을 가지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황수석이 그 사건의 가해자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건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를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옛날 사건을 언급했다고 그 사건의 피해자의 유족이 수석의 해임을 요구한다? 무슨 자격으로 그걸 요구합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냥 지금 CBS가 괴상한 짓을 하는 중인 거예요. 어떻게든 대통령실을 한번 물고 늘어져 보려고. 지금으로부터 거의 10년 전에 있었던 나향욱 국민 개돼지 사건 기억하십니까? 당시에 교육부 정책기획관이던 나향욱 씨가 기자 몇 명과 저녁을 먹다가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 민중을 개돼지로 취급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에요. 당시에도 사석에서 있었던 일을 기사화하느냐 하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 사건은 그것과도 전혀 다릅니다. 당시에는 동석했던 기자가 현장에서 항의를 하고 자리를 떴어요. 그리고 기사화하기 전에 수차례 해명 요구를 했는데 나씨 측에서 거부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 자리에 참석했었던 해당 기자 본인이 직접 공론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어떻습니까? 논란을 만들어냈을 뿐 논란거리가 애초에 없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석이 기자한테 내가 너를 회칼로 쑤실 거야 이렇게 말했다면 당연히 문제겠죠. 그런데 그게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심지어 옛날 얘기를 이것만 한 것도 아닙니다. 다른 이야기도 여럿 했어요. 현장의 그 누구도 이걸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도 그걸 협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요. 현장에 있었던 MBC 기자 당사자조차도 그걸 직접 문제 제기를 하거나 직접 기사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자가 기사화를 하고 현장에 있지 않았던 자들이 다른 기자들도 위협을 당했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당사자들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는데 예전에는 기자라고 하면 존중받는 직업이고 존중받는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사거리만 된다면 아무 얘기나 막 떠들 수 있는 진영 논리에 빠져서 상대 진영을 깔 수만 있다면
아무렇게나 꼴리는 대로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앞에서는 웃고 떠들고 같이 놀다가 뒤에 가서는 저 사람이 나를 회칼로 쑤신다고 협박했어요. 아니 그것도 아니죠. 저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회칼로 쑤신다고 협박했다고 들었어요. 이러고 기사를 쓴다. 친구들끼리 술을 먹다가 야 오늘 왜 이렇게 안 먹어? 좀 마셔 임마 이랬더니 다음날 자기를 독살하려고 했다고 기사를 쓰는 거랑 이게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우리 진영이라도 잘못했다고 생각되면 감싸지 않고 반박하고 까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황당하잖아요. 너무 추하잖아요. 명색이 공영방송이면서 허구한 날 조작하다 걸리고 거짓말하다 걸리고 이 판국에도 한동훈도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따위 낚시 제목이나 쓰고 앉은 건 그야말로 유튜브 가짜뉴스 채널만도 못한 꼴 아닙니까? 이래서야 정상적인 취재가 되겠어요? MBC 기자들이랑은 말도 섞지 마라. 저것들 가서 또 뭔 헛소리로 기사를 쓸지 모른다. 정상인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또 지들 배제됐다고 비행기 안 태워줬다고 투덜거리는 기사나 쓸 거 아닙니까? 유치원생 싸움박질도 아니고 진짜 MBC는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자각이 그렇게 없습니까? 총선을 앞두고 여나 야나 자꾸 막말 논란이 터지니까 민주당은 어떻게든 이런 걸로라도 꼬투리를 잡아서 물타기를 하고 싶은가 본데 여기에 말릴 필요 없습니다. 오늘 낮에 공식 사과가 나왔어요. 황수석 측의. 공직자가 기자를 만난 것은 100% 사석일 수는 없다고 보고 어쨌거나 시비가 걸렸으니까 사과를 하는 그 제스처 자체는 관례상 필요하다고 치고 해임, 사퇴, 그건 잘못이 있는 사람이나 하는 겁니다. MBC는 대체 어디까지 몰락하려는지 모르겠어요. 한때는 민주당 기관지라고 불렸는데 이제는 기관지는커녕 개딸 유튜브 채널만도 못한 수준이에요. MBC가 자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수준을, 자기 추락을.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